이 서킷트리와 이 캐놀레이션 테크닉에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놀레이션이라던가 어떤 회로라던가 이런 캐놀레이션 과정에서 이런 거는 뭐 저희가 관여를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회로들, 캐놀라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접근하는 방식에서의 또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는 거의 서전의 영역이기 때문에 캐놀레이션의 방법이라던가 이런 건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데, 거기 위치라던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 전체 회로를 연결을 함에 있어서 이 팁 투 팁으로 연결이 되는 건 결국에는 이제 어떤 이런 캐놀레이션에 연결되는 어떤 캐놀라들에 의해서 연결이 되고, 그게 어떤 이제 전체적인 회로를 이제 연결을 해주는 그 마지막 시작과 끝이 이제 어떤 캐놀레이션 어떤 방법일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캐놀라라던가 뭐 아니면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제너럴 서베이, 이제 서킷에 대한 제너럴 서베이에 대해서는 이건 뭐 거의 대부분 체외 순환을 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대부분은 이해가 되실 것들인데, 이 카디오 풀모나리 바이패스의 이제 주된 기능은 당연히 심장 수술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 CPB의 첫 번째 목적은 당연히 심장 수술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CPB입니다. 그렇게 위해서 카디오 풀모나리 바이패스라는 말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심장과 이 풀모나리를 이제 바이패스를 시켜준다는 의미가 되는데, 여기서 우회라는 거는 이제 혈액을 이제 우회를 시키는 겁니다. 이 혈액이 심장, 그 다음에 좌심방, 이제 좌심, 우심과 그 다음에 폐로 가는 혈액을 이제 우회해서 이제 시스테믹 아티리얼 시스템으로 이제 돌아가게 해서 이 카디악 서저리를 이제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장의 구조에서 이제 RA, 이제 뭐 RB, 그 다음에 LA, LB가 있다고 봤을 때, 이 가장 모든 혈액이 다 돌아오는 RA에서 이 혈액을 드레인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어떤 회로를 거쳐서 다시 이제 에올타에 이 시스테믹 플로우를 아트리알 시스템으로 이제 플로우를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RA에서 모든 혈액을 빼내기 때문에 이제 RB를 지나서 이 렁으로 가는 혈액도 없을 거고, 당연히 LA나 LB로 들어오는 혈액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이 심장 안에 어떤 그 질병이 있었을 때 그거를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회를 CPB라는 이제 장치를 이용을 해서 이제 우회를 시켜서 심장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CPB가 진행이 될 때에는 당연히 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심장의 역할이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폐의 역할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어떤 그 장치를 이용을 해서 이 폐와 이 심장의 기능을 이제 대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심장은 당연히 이 어떤 혈액의 박출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박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고, 이 폐도 당연히 폐에서의 가스 교환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가스 교환을 해줄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장치가 또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혈액은 이제 SBC와 IBC 또는 IBC와 뭐 RA에서 이제 카브 아트리알 포지션에서 이제 중력에 의해서 이제 심폐기로 이제 드레인이 되고, 그 다음에 펌핑이 되고, 펌핑해서 이 펌핑의 과정은 이 심장의 역할을 해주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롤러나 이제 센트리퓨갈 펌프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심장의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옥시네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멤브레인 타입인데, 이 옥시네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폐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이 롤러 펌프나 센트리퓨갈 펌프를 이용을 해서 이 박출되는 혈액을 이 옥시네이터에 보내서 이게 이제 가스 교환을 시행하고, 여기서 가스 교환을 거쳐서 이제 어센딩 에올타에 있는 이제 어센딩 에올타에 이 아트리얼 캐놀라를 삽관을 해서 이제 혈액을 그 세츄레이션 된, 그러니까 산소를 이제 가스 교환을 한 혈액을 이제
아티리얼 캐뉼라를 통해서 이제 시스테믹 베스큘레이처로 이제 되돌려주는, 그래서 이제 순환을 계속해서 결국에 모든 장기, 심장과 폐를 제외한 이제 모든 장기에 이 혈액을, 이제 산소화된 혈액을 이제 공급을 이제 해주게 됩니다. 이 과거에 이제는 버블 옥시네이터를 사용할 때는 이제 펌프가 옥시네이터 다음에 위치를 해서 이제 아테랄라이즈드 블러드를 리저버에서 이제 드로잉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멤브레인 타입은 보통 이제 이 리저버는 이제 정맥혈이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맥혈을 이제 여기 옥시네이터에 뭐 롤러나 센트리퓨가로 인해서 이 리저버에 있는 혈액을 이제 공급을 해주고, 여기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환자한테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 멤브레인 옥시 타입인데 이제 버블 타입이 있습니다. 버블 타입은 어떻게 되냐면, 버블 타입은 똑같이 생겼는데 이 리저버로 들어올 때 여기에 100% 산소를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맥 혈액이 들어오면서 이 리저버에 있는 혈액이 이미 이제 옥시네이션 된 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쳐서 이제 필터를 거쳐서 환자한테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옛날에 이제 버블 옥시네이터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됐었는데, 이게 문제가 바로 이제 그 100% 산소를 이 공기바늘 버블을 이용을 해서 이게 세츄레이션을 시켰기 때문에 이 엠볼리즘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뭐 사람한테 사용하는 건 보지 못했고, 이제 동물 실험에서만 22년 전이니까 제가 시작한 게, 그때 이제 동물 실험에서만 저도 몇 번을 봤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에 사용하는 거는 아마 이때도 사람에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동물 실험에서만 사용을 가끔 했었고,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이제 여기 리저버에 있는 혈액은 정맥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옥시네이터를 지나서 이제 환자에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멤브레인 타입은 또 하나 특징이 이제 있는데, 여기서 이제 회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멤브레인의 경우 이제 이 옥시네이터를 이제 지나오게 되고, 리저버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펌프를 지나서 항상 옥시네이터는 지금 제가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데 이 리저버 밑에 존재하게 됩니다. 옥시네이터는. 그 이유가 있는 게, 이 옥시네이터에는, 이 리저버에는 이제 볼륨이 있을 거고, 이 볼륨이 이쪽으로 압력을 계속해서 옥시네이터에서 혈액 쪽의 압력을 높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그려보면 이 멤브레인 타입은 이쪽으로 공기가 지나가고, 이 부분이 혈액인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떤 물의 압력에 의해서 이 높이 차에 의해서 계속해서 혈액 쪽에서 이 파이버 쪽으로, 이 홀 쪽으로 압력을 계속해서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거꾸로 이게 위에 올라와 있다 그러면, 물이 있으면 이쪽에 공기가 낮기 때문에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오겠죠. 압력이 이쪽이 낮으니까. 그래서 항상 모든 멤브레인 옥시네이터의 타입을 보시면 이 밑에 옥시네이터가 이 리저버 밑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옥시네이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리저버에 있는 그 크리스탈로이드 볼륨, 어떤 물 이런 거에 의해서 그 수압을 형성을 시켜서 항상 혈액이 이쪽 파이버보다 압력이 더 높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해서 가스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이런 압력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항상 이 멤브레인 타입은 옥시네이터가 리저버보다 항상 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 원인 때문에 옥시네이터를 그렇게 만들어져 나오는 거고,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옥시네이터에서의 컨셉입니다. 이 파이버에서 이 혈액 쪽으로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압력이 낮게 되면. 그래서 항상 무슨 상태든 간에 항상 혈액 쪽의 압력이 이 파이버의 압력보다는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체순환 중에 이제 블러드가 자연스럽게 이제 쿨링 되는 것을 이제 조절을 하거나, 가끔 고의적으로 이제 쿨링 시킨 후에 다시 리워밍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히트 익스체인저가 이제 가스 익스체인지 유닛 전에 위치하거나 같이 붙어 있는 형태로 이제 옥시네이터 일부분에 이제 속하게 됩니다. 요즘 출시되는 옥시네이터는 이제 인테그레이트드 된 아티리얼 필터가 인테그레이트드 되어 있고, 안에 히터 쿨러까지, 히트 익스체인저까지 같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하나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의 옥시네이터에. 이제 지금 만들어지는 지금 예전이라고 하도 그렇지만 이렇게 옥시네이터가 있다 그러면 이쪽에 이제 보통 이제 이건 메토닉이 잠깐 그려놓은 건데,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돌아서 나오고, 혈액은 이제 지나가서 이제 이렇게 가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옥시네이터도 있고 통합되어 있는 옥시네이터도 있는데, 요즘 나온 것들은 이제 아트리얼 필터까지 모든 옥시네이터에 다 같이 이제 인테그레이트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장점은 이 플로우에 대한 이제 가스의 이제 그 펑션 능력치가 좋다고 하면 같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환자에서 이제 프라이밍 볼륨 자체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요즘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도 이제 들어와 있는 것도 있는데 사용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들어와 있고 외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피모랄이나 이제 베인이나 아테리를 이제 사용하는 이제 페리페랄 캐놀레이션은 이 센트럴 캐놀레이션이 불가능할 때, 보통의 캐놀레이션은 이 어센딩 에올타에 보통은 이제 어센딩 에올타에 캐놀레이션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뭐 칼시피케이션이 너무 심하게 있다거나 아니면 뭐 애뉴리즘이 심하거나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이쪽 이 센트럴 캐놀레이션이 이제 불가능할 때, 흉부를 절개하기 전에 이제 바이패스를 또 시작을 해야 될 때, 어떤 뭐 재수술을 한다거나, 재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이 조직이 다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오픈 다이섹션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출혈이라던가 뭐 심장이 찢어진다던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센트럴 캐놀레이션이 이제 불가능할 때와 이제 흉부를 절개하기 전에 이제 바이패스를 시작하는 이런 응급 상황, 또 응급 상황에서는 이거를 이제 스터넘을 열기 전에 이 심장 자체가 기능을 잘 하지 못할 때, 이제 피모랄 이제 아테리와 베인을 통해서 이제 심폐기를 순환을 하거나, 보통 이렇게 시작을 한 다음에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거나, 뭐 에올틱 서저리, 뭐 다이섹션 관련된 거 타입 A, 보통 이제 이 타입 A 다이섹션의 수술에 있어서 이제 이쪽에 이제 다이섹션이나 애뉴즘이 이제 커져 있기 때문에 캐놀레이션을 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럽처에 이런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피모랄이라던가 아니면 엑실랄이라던가 이런 캐놀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캐놀레이션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니멀 액세스 서저리, 뭐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를 조금 열기, 스터는 보통 이게 크게 여는데 이제 조금 열어서 수술할 때, 아니면 어프로치가 뭐 라이트 사이드, 뭐 마이트랄 밸브로 수술한다던가, 뭐 이런 수술할 때 라이트 사이드로 접근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심장 자체를 스터넘을 많이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야 확보를 위해서 이 캐놀라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 시야 확보가 어렵고, 그다음에 캐놀레이션 자체도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를 보통 할 때 이제 피모랄 베인이나 사용되는 거는 보통 이제 SBC와 이제 IBC를 보통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뭐 어센딩 에올타 보통 어센딩 에올타에 캐놀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걸 다 이제 페리페랄로 옮기는 겁니다. SBC는 이 주글라 베인을 통해서 이제 연결을 하고, IBC는 이제 피모랄 베인을 통해서 어프로치를 하고, 이 어센딩 에올타에서 관료되는 거는 이제 이 피모랄 아테리에서 캐놀레이션을 해서 이제 피모랄 베인, 이 주글라 베인을 통한 이제 이 SBC에 위치를 하고, 피모랄 베인을 통해서 IBC에 위치를 하고, 그다음에 피모랄 아테리를 통해서 이제 관료를 해주는 이제 이런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당연히 에크모의 경우에도 뭐 심장 자체 센트럴을 여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에크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피모랄 베인과 피모랄 아테리, 뭐 주글라 베인, 뭐 이렇게 보통 크게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소아의 경우에는 뭐 이제 그 캐로티드 아테리나 뭐 이런 아테리를 통해서 이제 캐놀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이런 수술에서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피모랄 아테리나 베인은 이제 이런 선택적인 이런 수술에서 사용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레프트 하트 바이패스 또는 이제 프록시말 에올타 바이패스, 뭐 레프트 에이티리움, 레프트 벤트리클 또는 이제 프록시말 에올타에 이제 뭐 비너스 캐놀레이션을 하는 뭐 이런 방식의 이제 레프트 하트 바이패스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레프트 하트만 바이패스를 합니다. 뭐 레프트 하트 LH 뭐 보통 이제 B라고 해서, 레프트 하트 바이패스는 뭐 LA에서 이제 캐놀레이션을 해서 드레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어디다 하냐면 뭐 피모랄 아테리를 하든가 아니면 뭐 소라식 에올타에다 하든가 이런 식으로 캐놀레이션을 해서, 이 레프트 하트, 이 라이트 쪽에는 캐놀레이션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SBC나
이 IBC에는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레프트 하트 바이패스라고 보통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 뭐 파셜 CPB라던가 보통 이것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파셜과 레프트 하트 바이패스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레프트 하트 바이패스 관련돼서도 제가 이 영상을 올려놨었는데, 이게 상당히 그 일반적인 CPB와는 좀 다른 순환을 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이 연차가 되고 레프트 하트 바이패스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그런 이제 어떤 테크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프록시말 에올타 바이패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탈 에올타 또는 이제 피모랄 아테리로 이 디스탈 퍼퓨전을 하는 방법이 이제 익스트라 코포리얼 펌프와 함께 이 에올틱 서저리에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레프트 하트 바이패스라든가 이거를 하지 못할 때는 이제 파셜 CPB를 보통 이용을 하는데, 이거와의 차이는 이제 옥시네이터를 보통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옥시네이터를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옥시네이션이 없고 단순히 말 그대로 바이패스만 해주는, 이제 혈액을 바이패스만 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로 레프트 하트 바이패스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하게 되고, 여기서 보통 미니말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일반적으로 이 레프트 하트 바이패스에서 이건 클로즈 타입이기 때문에 폐쇄회로이기 때문에 이제 이 엔티코아뷸레이션을 이제 보통 일반적인 수술에서의 뭐 3분의 1 정도의 이 헤파린을 이용을 해서 이 미니말 엔티코아뷸레이션을 해서 이제 어떤 그런 그 진행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는 이제 롤러 펌프를 대부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센트리퓨갈 펌프를 이용해서 레프트 하트 바이패스를 진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회로에서 이제 계속해서 다 이 사용되는 이런 캐놀라라던가 지금 그 펌프, 그다음에 센트리퓨갈 펌프, 뭐 롤러 펌프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공급해주고 드레인되고 결국에는 이제 CPB든 뭐든 드레인을 시켜서 어디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너스라던가 이제 아트리알 커넥션과 그 다음에 옥시네이터, 히 익스체인저, 펌프 외에도 이런 심폐기에는 이제 어떤 그 구성하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거는 아니고 상당히 많은, 되게 뭐 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설치해 놓으면 복잡해 보이고 이 순환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알기도 힘들고 처음에는, 하지만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왜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 어떤 캐놀라와 그 다음에 옥시네이터와 그 다음에 어떤 뭐 센트리퓨갈 펌프, 그 다음에 여기 사용되는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해머 컨센트레이터, 그 다음에 뭐 또 카디아 플레저를 사용하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각각의 특성들을 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 1년, 2년, 3년, 5년 뭐 이렇게 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시간이 오래돼서 계속 공부를 하고 이거에 대한 특성을 알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원리도 좀 알아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계속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되게 뭐 조정 가능한 클램프나 그 다음에 이제 리모트 이제 비너스 라인 오클루더 같은 경우도 이제 메인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메인 비너스 드레이니지 라인을 이제 조절을 합니다. 드레이니지가 비너스 라인이 있으면 클램프에서 이 간격을 조절해서 이제 드레인되는 양을 조절을 하게 되는데, CPB를 하지 않을 때는 이제 이 아트리얼 캐놀라의 역류를 막기 위해서 항상 이제 세퍼레이트 된 이 튜빙 클램프를 이제 시스테믹 아트리얼 인플로우 라인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센트리퓨갈 펌프를 사용할 때는 더욱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 센트리퓨갈의 경우에는 이게 뭐 롤러 펌프의 경우에는 롤러 펌프가 이제 오클루전이 정확하게 되어 있다면 회로가 이렇게 감겨 있는데, 이 오클루전이 정확하게 맞아 있다면 이 펌프를 멈춰도 이 혈류가 이 아트리알 라인 이게 캐놀레이션이 돼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 펌프가 멈춰버리면 오클루전이 정확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혈류가 역류를 하진 않습니다. 근데 센트리퓨갈 펌프의 경우에는 이 아트리알 라인에 캐놀레이션이 돼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 만약에 여기 클램프를 하지 않으면 바로 역류가 돼버립니다. 아트리알 이 심장이 LV에서 짜주는 압력에 의해서 다 이쪽으로 다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 센트리퓨갈 펌프를 사용할 때는 특히 이제 이 클램프에 대해서 더 신중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센트리퓨갈 펌프에서 이게 이제 드레인이고 이게 이제 아웃인데, 이게 인이고 아웃인데,
이 절대 인부분에 이 클램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쪽은 네거티브 프레셔가 걸리기 때문에 이건 계속 회전을 하고 있고, 여기를 잡아버리면 계속해서 회전을 하면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계속해서 이제 마이크로 버블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이 마이크로 생기면 이게 넘어가 버리면 환자한테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절대 이제 포지티브 프레셔가 걸리는 이런 센트리퓨갈이 지나서 인이 아닌 아웃에 꼭 잡아야 됩니다. 아웃에 클램프를 잡아서 이제 그런 어떤 문제, 그런 네거티브 프레셔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을 꼭 피해야 되고, 비너스 리저버는 이제 비너스 드레이니지의 이제 변화에 대한 이제 완충 작용을 하고, 이 리저버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이 리저버라는 거는 어떤 저장소이기 때문에 혈액이 들어와서 이 리저버 볼륨이 이게 줄어들거나 올라가거나 이럴 때 이거에 대한 완충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 뭐 레이티드 타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작용을 하는, 이 완충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혈액이 필요할 때 이제 신속하게 레피드 트랜스퓨전을 위한 이제 플루이드의 이제 소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혈액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크리스탈로이드 볼륨이 필요하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 혈액이라던가 이제 수액을 공급을 해줄 수가 있고, 리저버는 보통 이제 멤브레인 옥시네이터 이전에 이제 위치를 한다. 아까 이 말이 이건데, 멤브레인 옥시네이터보다 항상 이 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 높이 차이를 보면 얘가 항상 높아야 됩니다. 이 옥시네이터보다는 높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항상 이 옥시네이터보다는 이 밑에 옥시네이터가 위치를 해야 되고, 이쪽 혈액에서 압력을 계속 혈액 쪽에 압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보통은 펌프 앞에 위치를 하지만 가끔은 이제 피지컬리 이제 멤브레인 옥시네이터 하우징에 이제 부착되기도 합니다. 보통 버블 옥시네이터를 사용할 때 리저버는 이제 옥시네이터와 통합돼서 이 펌프 이전에 보통 이제 위치를 하게 됩니다. 옥시네이터는 리저버와 옥시네이터가 있으면 항상 펌프가 있죠. 멤브레인 타입은 리저버를 지나서 있는데, 버블 옥시네이터는 아마 이제 볼 일도 없겠지만 항상 이쪽에 있습니다. 펌프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들어와서 이제 세츄레이션이 되는 거고, 뭐 지금 버블 옥시네이터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일 텐데,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거의 멤브레인 타입, 할로 파이버 타입으로 해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되고, 보통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